수학상 마지막 단어 3단원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우리가 도형을 배우는 거는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지금 나중에 기하를 배우는 것까지 포함해서 배우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수학상에 나오는 도형들이 평면좌표라고 하는 1단원, 그리고 2단원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원의 방정식,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도형, 배우는 이 도형들인데, 이 도형들을 이동하는 거예요.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라는 것을 배우는 게 수학상의 내용인 거고, 이 평면좌표는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뤄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우리가 수학상에서 다룰 내용이고,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만약에 기하를 배운다고 한다면은, 기하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타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쌍곡선,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 근데 우리가 지금 고1 때 이렇게 배울 거야. 고1 과정은 이만큼이야. 근데 보통 요거는 기하 단원에서 나오는 건데, 기하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 어떤 학교는 고2 때 배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고3 때 배우는 데 있어. 고2 아니면 얘를 고3 때 배워. 그러다 보니까 도형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하를 선택을 좀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실제로 기하를 배우고 나면은 미적분보다는 좀 더 쉬운 내용이 사실은 기하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선호도가 이제 기하보다는 미적이 좀 더 많은 편인 거고, 내용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냥 기하가 조금 더 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어려워하느냐? 우리가 도형을 또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때 혹시 중2 때 도형을 배우거든. 닮은 배우면서 도형을 또 배우거든. 그럼 중2 때 배우고 고1 때 배우고 텀이 거의 1년, 2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도형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고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교육관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수 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다 있으니까 오히려 대수 쪽이 더 쉽게 느껴져서 미적분이나 이런 쪽을 많이, 확통이나 이런 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기하도 나중에 뭐 공부할 일이 있으면은 공부해보면 뭐 별거 아니네, 외우면 돼요. 사실 여기는 다 공식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럼 얘네들은 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자, 평면좌표를 제외하고는 이 다섯 가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다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얘네들은 정의가 중요해. 정의, 시작. 얘가 뭐냐? 근데 뭐 직선은 쉬운 거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우지만은 이제 원이나 포물선이나 타원, 쌍곡선을 먼저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밝혀내고, 이 정의를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은 이제 방정식화하는 거야. 방정식. 그러니까 얘는 대부분 다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은 그림을 이용하는 거야. 그림. 평면좌표도 선생님은 계속 그려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끝까지 다 그려보면서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려보고, 그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방정식, 이거는 대수 파트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를 이용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대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접근을 할 거라서 아마 이런 정도가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배울 거다라는 거 정도 알고 도형을 시작할게요. 자, 도형의 방정식 첫 번째 단어는 평면좌표인데, 평면좌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거야. 설명은 또 두 가지를 나누면 설명할 거야. 이 평면좌표에는 수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좌표평면이 있어. 이 두 가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하고, 수직선하고 좌표평면에 나오는 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평면좌표 단원인 거고, 여기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요. 두 점. 근데 먼저 내가 뭐부터 할 거냐면은 표현하는 방법부터 좀 쓸게요. 표현 방법. 자, 첫 번째는 수직선 먼저 좀 설명을 하자면, 수직선은 원점,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하면 음수, 오른쪽은 양수거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점을 찍을 거야. 이 점이 A라고 하고 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A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이렇게 쓸 거다. 또 B라는 점을 내가 써서 B는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점 B는 3이다. 이렇게 쓸 거다. 이게 수직선에서 표현하는, 점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고, 두 번째는 좌표평면으로 가면, 좌표평면은 이제 X축하고 Y축이 있어서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내가 좌표를 찍었는데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해서 여기를 A라고 하자. 그래서 A의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쓸 거고, B라는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죠? 그래서 점 B는 2,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화 시켜놓으면은 여기에 좌표는 A는 x1, 그 다음에 B는 x2 이렇게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반적으로 A는 x1, y1 이렇게 쓰고, B는 x2, y2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둘이를 이제 뭘 구할 거냐면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양수값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도 수직선을 먼저 설명을 할 거야.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수직선에는 점을 하나 찍을게. A. 그 다음에 여기 x1의 좌표, B, x2의 좌표. 그래서 얘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이렇게도 쓸게요. 얘는 A, B의 길이라고도 많이 할 거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아주 쉽겠지만은 큰 거 작은 거 모르면은 거리니까 x1에서 x2를 뺀 다음에 절대값 붙여도 되고, 또는 x2에서 x1 빼서 절대값 붙여도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더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점 사이 거리가 있고, 여기 한 가지 추가로 좀 넣자면 뭘 넣을 거냐면은 중점의 좌표를 좀 집어넣는 거야. 중점. 얘네 둘의 중점의 좌표는 어디나? 여기야. 나 M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얘는 이렇게 쓸 거야. 중점 M은 표현하는 방법은 x1하고 x2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면 되고, 중점은 보통은 또 뭐로 많이 설명하냐면은 평균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두 점의 평균을 중점이라고 해서 M이라고 쓸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또 좌표평면을 옮겨요. 아직 쉬우니까 여기를 x1, y1이라고 해서 여기를 A. 그 다음에 B는 여기 합시다. B는 여기 B로 하자. x2, y2 여기를 B.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내가 여기를 피타고라스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를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은 x2에서 x1을 빼는 거야. 즉 방금 했던 두 점 사이 거리 중에서 수직선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x2-x1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x1에서 x2 뺀 다음에 절대값 붙여도 되고, 같은 방법으로 y 좌표로 y2에서 y1을 뺀 거에 절대값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야? a, b의 길이. 이 길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피타고라 쓰는 거야. 여기 밑에 제곱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으로 쓸 거다. 이게 우리가 궁금한 두 점 사이 거리가 될 거고, 또 하나 중점도 있어요. 중점. 얘도 중점의 좌표에는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고, 얘는 좀 표현하는 방법은 얘네들의 중점이라서 여기에요. 얘네들의 중점 여기, 얘네들의 중점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A이 될 거다. 이렇게.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참고적으로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좀 적을 건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도 쓰기도 하거든. 지금 A, B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다른 말로 뭐냐면 X 좌표의 차야.
x 좌표의 차 그거를 제곱하고 얘는 y 좌표의 차거든요. 그거를 제곱해서 더한 것에 루트 씌워준 게 뭐다? 두 점 사이 거리를 좌표 평면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에 없는 것 좀 필기를 좀 따로 좀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중선 정리라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거는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얘기도 하더라. 근데 우리 책에는 필수예제 5번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증명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이런 거예요. 삼각형이 있어. 그 다음에 닭꼭지점을 ABC라고 하고, 자, 중선 정리니까 가운데, 자, 밑변에 해당하는 여기에 가운데 점을 내가 M이라고 할게.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A에서 M까지 연결을 해서 얘네들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선 정리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은 결론은 일단 이거라고 써볼게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야. AB의 길이를 제곱하고 AC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뭐라고 하냐면 2배에 A에서 M으로 가는 길이의 제곱 더하기 M에서 C로 가는 길이의 제곱을 하거나 또는 길이가 같을 거니까 요걸로 써도 괜찮아요. 얘네들 길이가 같을 거니까. 이게 파푸스 중선정리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좀 외워줘야 돼요. 중선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럼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MC의 길이의 제곱의 2배를 해준 게 같더라. 요거. 자,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증명할 거야.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은 좌표 평면을 옮겨서 증명하는 거야. 자, 얘를 X축. 그 다음 이 중점이 지나도록 얘를 Y축. 이렇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나는 마이너스 B, 0이라고 할 거야. 그럼 C의 좌표는 길이가 같을 거니까 B, 0이 될 거고, 다시 쓸게요. 얘를 C라고 할게요. 그럼 얘도 C라고 할 거고, 왜? 이 A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를 여기 다시 쓸게요. A, B로 잡을 거야. 그러면 이 공식에 집어넣는 거야. AB의 길이의 제곱을 하면은 우리 원래 AB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가 씌워지거든. 루트 A에서 C 좌표를 뺀 거. 그래서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0의 제곱이 될 건데 제곱하면은 당연히 루트 사라질 거죠. 그 다음에 AC의 제곱도 구할 거니까 루트는 빼고 할 거야. AC의 길이를 제곱하니까 A-C의 제곱 또는 C-A의 제곱하면 되고 B-0의 제곱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AM의 길이의 제곱은 AM은 지금 M이 0,0으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A에서 0 뺀 거 제곱, B에서 0 뺀 거 제곱해 줄 거고, 그 다음에 MC의 길이의 제곱은 길이는 C인데 제곱해서 C제곱이다. 그리고 여기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자, 여기 좌변에는 그러면 A 더하기 C의 제곱에 B제곱한 거랑 A-C의 제곱에 B제곱한 걸 더하면 2배에 AM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MC의 제곱은 C제곱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 계산하면 A제곱 2개 있어서 좌변은 2A제곱, 그 다음 2AC 마이너스 2AC는 사라질 거고 B제곱 2개 있어서 2B제곱, C제곱 2개 있어서 더하기 2C제곱이라서 우변에 있는 얘랑 같더라. 따라서 성립한다라고 증명하는 거고요. 얘는 이걸 증명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게 또 다른 변형된 식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아마 교과서에도 충분히 나올 만한 증명이 또 다른 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다라는 걸 정도 알아두면 될 거고, 그래서 중선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고1 때는 뭐 잘 기억해 주는 거고, 당연히 2학년, 3학년 넘어갔을 때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 한번 좀 살펴보고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필수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문제 1번은 A, B의 좌표를 주어졌는데 거리가 4루트일 때 이 A의 좌표를 구하는 게 A 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될 거고, 거리 구하는 거야 뭐.
자, 4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자, 2에서 뺄 거야. 2-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3-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이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제곱을 하고 계산해도 괜찮더라. 32는 이거는 3-a니까 9-6a 플러스 a 제곱에 플러스 4가 될 거고 넘어오면 a 제곱 마이너스 6a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려나 23 마이너스 얼마야? 19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얘네들은 뭘 구하는 거냐면은 a 값을 모두 구하래요. 근데 이거 계산 뭐 잘못된 거 없나요? 16에 2를 곱하고 4루트 2 맞고 2, 3 1. 아, 요게 잘못됐네. 문제 잘못했어요. 여기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래요. 3에서 이걸 빼면 더하기가 돼서 4가 아니라 16이 돼야 되고 어쩐지 계산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25를 빼는 거니까 7이다. 따라서 A는 7 또는 마이너스 1이라서 답은 둘 다 써주면 돼요. 됐죠? 문제를 해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이번에는 3개의 점의 좌표를 주어주고 두 변끼리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제곱이 같은 걸로 바꿔도 괜찮더라. 그래서 A, B의 길이의 제곱을 루트를 안 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제곱. 빼서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A-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0 뺀 거를 제곱한 게 같다. 이렇게. 좌변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 1에다가 9를 더해서 10 될 거고,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8A. 16에서 4를 더하면 20이다. 넘어가면 10A는 10이라서 A는 1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A하고 B 좌표가 있는데 이때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저 P가 있고요.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거는 자, 내가 여기에 X축 잡고 1,2 여기 잡자. 여기가 A. 그 다음에 3,4가 있대요. B. 근데 X축 위에 어떤 점인지 모르겠는데 점의 좌표가 한 이쯤 나는 그냥 잡아볼게요. 이미 점 P를 잡았어. 그래서 AP하고 BP하고 이 길이가 같은 P의 좌표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P의 좌표는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나는 A,0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나서 길이가 서로 같다. 아까 예제 1번의 2번 문제죠. AP하고 BP하고 같을 거니까 제곱해서 풀 거라고요. 그럼 AP의 제곱은 A점의 좌표에서 P점의 좌표까지 거리의 제곱은 A-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0-2의 제곱이랑 그 다음 BP의 길이 3,4로 A,0이라서 A-3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0-4의 제곱과 같다. 전개하면서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다가 4를 더해서 플러스 5는 A제곱 마이너스 6A 9에다가 16 더해서 25다. A제곱 사라질 거고 넘어오면 4A는 20 A는 5. 그래서 답은 어떻게 쓰는 거다? 답은 좌표 쓰라고 했으니까 5,2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어디 위에 있냐면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래요. 또 마찬가지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좌표 평면에다 점을 찍어보자. 마이너스 2,1하고 A 3,0은 여기 B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y는 x가 필요하니까 내가 y는 x 이렇게 그릴 것이고 여기 위에 어딘가에 P가 있을 거래.
그래서 AP의 길이랑 BP의 길이 그림은 다르지만 같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AP의 길이 그 다음에 BP의 길이가 같으니까 제곱해서 같다라고 해줄 거고,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P 좌표 찾을 때 이렇게 잡혔듯이 P의 좌표를 찾는데 얘는 X는 Y랑 같은 좌표이기 때문에 그냥 A,A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AP의 길이의 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A 빼기 빼기이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A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0의 제곱이 될 거다. 자, 이거는 좌변에 A제곱 2개 나오고 우변도 A제곱 2개 나와서 없어질 거라서 좌변은 1차씩 계산할 거야. 4A 플러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우변은 마이너스 6A 플러스 4. 그래서 A 계산하면은 얘 넘어가면은 8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수 넘어오면은 빼주면은 4가 돼서 A는 2분의 1이 될 거고, 답은 2분의 1, 2분의 1이다. 누구의 좌표가? P의 좌표가. 이렇게 써주면 됐죠? 이렇게 해서 좌표 찾아주면 될 거다. 필수예제 3번 볼게요. 필수예제 3번 문제는 A, B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X축 위에 점 T가 있는데 제곱해서 더한 길이의 최소값과 P의 좌표를 찾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잡아봤으니까 X축 위에 점의 좌표는 이렇게 A, 0으로 잡는 거야. 얘는 보니까 길이의 제곱의 합이거든. 그래서 한번 구해보자. AP의 길이의 제곱은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0 빼기 3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 제곱한 거니까 그대로. BP의 길이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 나온다. A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다가 25를 더해 29다.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즉 2차 식의 최소 최대 구하는 방법이 될 거고, 완전제곱 식으로 바꾸면 돼요.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8을 완전제곱 식으로 바꾸는 거야. 2로 묶어주면은 A 마이너스 2 남았으니까 1의 제곱이 될 거고, 뒤에 플러스 36이 된다. 그래서 최소값은 36이라는 값을 구하는 거고,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1이 돼서 1,0이다 그거예요. 이렇게 찾아주는 게 필수예제 3번 문제. 필수예제 4번 문제는 뭐냐면은 점 3개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삼각형을 만들면 무슨 삼각형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을 물어보면 항상 뭘 구하는 거냐면은 길이를 다 구하는 거야. A, B, B, C, CA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길이를 비교해 보는데, 자,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긴 한데 적어보자면 이런 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직각삼각형. 그럼 얘는 항상 뭘 써줘야 되냐면은 어느 각이 90도인지 써줘야 되고, 또는 어느 변이 빗변인지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얘는 뭘 적어줘야 될 거겠어? 이제 같은 두 변을 적어줘야 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둘 다 적어주면 되고, 정삼각형이면 그냥 세 변의 길이 같으면 정삼각형 써주면 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기억해놨다가 서술형 나올 때 요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줘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AB의 길이 구한다고 했으니까 길이 구하자. 자, AB의 길이는 차의 제곱이야. 1 빼기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0 뺀 거를 제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계산해서 루트까지 씌워줘야 돼. 얘는 제곱한 게 아니야 아직. 그래서 루트 얘는 4 더하기 4니까 8 이렇게 나올 거고, BC는 BC 5에서 1 빼면 16 바로 쓸게 이제.
얘네 둘이 차는 4니까 제곱하면 또 16이라서 루트 32. CA의 길이는 차 5하고 마이너스 1의 차는 6의 제곱이니까 36. 0하고 2의 차는 2니까 제곱해서 4다. 그럼 이제 암산 되네. 우리 제곱해서 우리 찾을 수 있는 거 제곱해주면 이제 여기에 루트가 다 사라지겠지. 그러고 나니까 우리 기타 성립하네. 이거 성립하는 거야.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C의 제곱이랑 같네. 그쵸? 둘이 더하면 40이니까. 따라서 얘는 빗변을 어느 변이 빗변인지를 써줘도 되고, 자, 이거 만약에 조금 쓰기 헷갈리면은 점을 좀 찍어봐도 돼. 한번 볼까? 얘도 처음이니까 마이너스 1,0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B는 1, 마이너스 2야. C는 5,2야. 그래서 요렇게 요런 느낌이네. 그래서 어디가 직각이라는 얘기냐면 얘가 빗변이라는 얘기고 얘가 직각이에요. 그래서 답은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정답이다. 또는 이거 써도 돼.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 빗변. A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이 어떤 도형인지, 어떤 삼각형인지 찾는 문제가 필수예제 4번이에요. 오늘은 성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냐면은 평면 좌표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수직선하고 좌표 평면을 가지고 우리가 다 설명을 했었어. 그때 두 점 사이 거리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좌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으면은, 자, 평면 좌표는 얘네들이 하이라이트야. 내분하고 외분을 알아나가는 건데, 첫 번째 내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내분이라고 하냐면 수직선을 좀 설명을 할 거야. 자, 수직선 위에 점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할게. 그래서 내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쪽으로 나뉜다는 얘기거든. 그러한 점을 찾는 거야. 그런 점을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P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이 P는 뭐냐면은 A, B를 내분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야. 이 길이. 그것을 M의 B라고 해서 이 점 P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고 그 점을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됐어요? 그래서 내분하는 것은 그 안쪽에 있는 걸 찾는 거야. 일단은 이거를 공식을 좀 알려주긴 할 건데 증명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은 A, B를 M 대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했으니까 A, P의 길이랑, 이건 증명 과정이에요. 증명은 A, P의 길이랑 그 다음에 B, P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다를 활용해 주는 거야. 그래서 뭘 찾는 거야? P를 찾는 거야. P의 좌표. 그래서 내가 A의 좌표를 x1, B의 좌표를 x2라고 하고 P의 좌표를 모르는 좌표를 그냥 x라고 잡을 거야. 그럼 우리 AP의 길이를 구해야 돼. AP의 길이는 x-x1, 물론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얘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거고, BP의 길이는 x2에서 x를 빼준 게 BP의 길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집어넣을 거야. AP는 x-x1인데 그 다음 BP는 x2-x는 m 대 n이다 라고 해서 내가 뭘 구한다고? x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서 x2-xm 그 다음 x-x1 n 이렇게 될 거야. x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x는 꼴로 바꿀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 m 전개해주면은 x2m에 마이너스인데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그러면 플러스 xm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도 전개해서 x1n을 넘기면 x1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바뀔 거야. 그 다음에 전개하면 더하기 xn이 될 거고,
묶어서 얘네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얘는 x2 곱하기 n 플러스 x1n은 요거 x로 나눠 묶어주면은 n 플러스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줄 건데 n 플러스 n으로. 자, 여기에서 우리 비례식으로 나타내면은 얘는 항상 뭐냐면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 m하고 n은 양수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 결론 우리가 궁금한 x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n 플러스 n분의 x2 n 플러스 x1 n이 됐다. 이게 뭐다? 내분하는 점을 찾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외워야 될 거고,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 외우기 좀 쉽냐면은 나는 얘네를 고정시켜. 뭐 책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n을 쓰고 우리 a, b를 n 대 n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x2를 먼저 여기다가 곱하고 그 다음에 x1을 뒤에다가 곱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mn은 고정시켜주고 x2를 먼저 쓰는 것은 b, 뒤에 있는 좌표에 x좌표 쓴 거고, 그 다음에 곱할 것은 앞에 있는 x좌표를 곱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된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내분점. 그럼 이 내분점을 이제 수직선 말고 좌표 평면으로도 옮겨야 되거든. 그 좌표 평면을 옮기는 거는 외분점까지 하고 난 다음에 옮길게요. 두 번째는 외분점이야. 자,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를 한번 더 할 건데, 외분점은 또 마찬가지 수직선을 먼저 표현할 거야.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으로 해서, 즉 아까는 내분점에서 안쪽이었지만은 얘는 바깥쪽을 나누는 점을 외분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얘를 A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B를 여기로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외분점을 여기 Q로 잡을게. 외분점 보통 Q로 많이 잡아서. 그래서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라고 하는 게 Q, 그 점의 좌표를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A에서부터 Q까지가 M, B에서 Q까지가 N이다. 그래서 A에서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뭐 보통은 이렇게 해요. M 대 N으로 외분한다. 이 점이 Q다. 이걸 찾는 거예요. 찾는 방법은 똑같아요. 저 앞에 거랑 같은 방법으로 길이를 이용하는 거야. 어떤 길이를 이용할 거냐면은 AQ의 길이랑 그 다음 BQ의 길이가 M 대 N이다. 이걸 활용해라. 자, 그럼 마찬가지 여기 또 뭘 잡을 거냐면은 좌표를 찾아서 X1, X2, X 찾는 거예요. 그래서 AQ의 길이 먼저 구하고, AQ는 X에서 X1을 빼는 거예요. BQ의 길이는 또 마찬가지 X에서 X2를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내분점 요 공식에 넣을 거니까 X-X1 대 X-X2는 M 대 N이다. 내향의 곱과 외형의 곱이 같아서 MX-X2는 NX-X1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라고? X는 꼴로 바꿔야 될 거라서 전개할 거야. 전개하면서 여기는 넘길게. NX가 -NX로 넘어오고, 그다음 넘어가면은 MX2가 되고, 전개하면 NX1이 될 거야. 자, X로 묶어주면은 얘는 N-N이 될 것이고, 얘는 그대로 될 거고, 우리가 궁금한 게 누구라고? X. 그래서 X는 N-N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주면은 얘는 MX2-NX1이 될 거고, 외분점이라고 하는 공식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자, N은 같을 수는 없을 거야. 분모 0 나올 거니까 같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N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식을 비교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식을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에 거랑 좀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내분점은 플러스를 한다면 외분점은 빼게 해주면 돼. 똑같이 N 써주고, 이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거에다가 곱한 것은 뒤에 있는 좌표를 곱한 거고,
뒤에 x1은 앞에 있는 x좌표를 곱한 게 외분점이다. 차이점 뭐라고? 내분점과 차이점은 빼기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m하고 n의 크기를 이렇게 했을 때야. 근데 만약에 지금 m하고 n의 크기를 바꿔보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볼게요. 이거 바꾸게 되면은 이번에 n이 더 크다? 그러면 q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렇게 옮겨지면 돼요. 이번엔 여기가 a, 여기가 p. 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찾을 거야. 그러면 어디? n이 더 작으니까 q가 여기 있어야 돼요.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을 좀 잘 그릴 수 있어야 될 거고, 이 크기에 따라서 q가 a, b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a, b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책에다가는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 가지고 그릴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을 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지금 봤는데, 자, 중요한 거 이거 볼게요. 이 문장이에요, 문장 사실은. 첫 번째 중요한 거.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랑 B, 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것은 다른 뜻인 거예요. 조심해야 돼. A, B를 그냥 B, A를 그냥에 따라서. 그리고 대소 관계에 따라서 지금 보면 우리 누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M이 N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M이 더 크면은 A에서 좀 더 멀고 B에서 좀 더 가까운 점이 내분점이 될 거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반대로 N이 더 크게 되면은 A에 더 가까운 점이 P가 가깝게 올 거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주면 되고, 수직선도 잘 알아둬야 될 거고, 그리고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될 거예요. 이런 거. 마찬가지 외분점도 A, B를 인지 B, A를 인지에 따라서 공식이 바뀔 거기 때문에 M, N 그 다음에 외분점 찾는 방법은 A, B랑 B, A, B를 달라지면 값도 구하는 게 달라질 거라는 거. 그리고 M이 클 때랑 N이 클 때랑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찍히게 될 건지도 수직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 공식은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것 좀 얘기해 볼게요. 뭐 할 거냐면은 중점의 좌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중점.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있나? 중점? 가운데 점 어떻게 찾아? 가운데 점. A하고 B의 가운데 점 찾는 방법. A, B의 중점은 x1 플러스 x2 구한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m하고 n이 1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점 좌표 찾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고, 내가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중점은 이 느낌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얘는 평균하고 느낌이 비슷하더라. 평균.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좀 잘 참고하면 돼요. 자, 다음 내분점, 외분점은 어디서 살펴볼 거냐면은 좌표 평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분점, 외분점은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찾아보자. x축, y축이 있고, 자, 여기를 A를 x1, y1이라고 해서 이 점을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는 x2, y2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B. 내분점을 찾으래요. 그럼 내분점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A, B를 자, 이렇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래. 그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얘 P를 찾는 거예요. 요거 M, N 이렇게. 그래서 얘를 찾는 방법은 뭐랑 똑같냐면은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근데 어떤 걸 활용할 거냐면은 수선의 발을 좀 내려볼게요.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여기. 자, 여기는 뭐냐면 P의 X좌표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중2 때 닮음을 배웠거든요. 닮음은 이 도형에서 얘가 M 대 N이면 요 밑변도 M 대 N이다 라고 하는 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기억 안 나면 이제 알면 되고요. 그래서 X점의 좌표를 찾는 게 뭐야? P의 X좌표를 찾는 거야.
X좌표는 그러면 누구를 x1과 x2를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럼 공식 아까 외우라고 했었죠. x는 자 선생님이 이거를 m하고 n을 먼저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 p는 x1하고 x2를 n 대 n이니까 뒤에 있는 좌표를 앞에다가 곱하고 앞에 있는 것을 뒤에다가 곱해서 더해주는 게 내분점 찾는 방법이다. 그래서 p의 x좌표는 이렇게 될 거고,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y좌표도 찾아야 돼. 이쪽으로 수순회관을 내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수순회관을 내려서 여기도 수순회관을 내리게 되면 여기를 y라고 가고, 그럼 m 대 n이면 여기도 똑같이 m 대 n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p의 y좌표는 자 y는 똑같이 공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m n으로 쓸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는 누구를 쓸 거냐면은 자 y1과 y2를 n 대 n이니까 뒤에 있는 것을 앞에다가 y2,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곱해서 더해주는 게 외분점이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의 외분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이거는 좀 표시 좀 잘 해둘게요. 책에도 그려져 있지만은 여기가 m 대 n으로 되고 m 대 n으로 되고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내분점 좌표 평면을 찾는 방법은 m 플러스 n분의 x2n 플러스 x1 n 콤마 m 플러스 n분의 y2m 플러스 y1 n이 p의 좌표가 될 거다. 이게 내분점 찾는 방법이에요. 외분점도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할 거라서 생략하고 공식으로 바로 볼게요. 외분점 a를 똑같이 잡을게요. 그냥 x1, y1이라고 할 거고,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q를 찾아라 이거. 그러면 여기에 q는 공식으로 외우라고 했으니까 m, n 똑같이 써주고, B에 있는 x좌표 x2, A에는 x좌표 x1 빼기 해주는 게 외분점. y좌표도 생각하면 되죠. mn 써주고 mn 써주고 y2를 먼저 쓰는 거고, 여기는 y1을 써서 똑같이 빼주는 게 외분점 공식이 될 거다.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 평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공식이니까 외워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책에다가 이거 좀 표시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제 좀 다시 또 개념 조금 더 볼게요. 다음은 이거는 참고하면 좋을 개념이에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책에서는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사실 이것도 각을 이등분할 거야. 삼각형 ABC가 있어. 그래서 각을 이등분한데 A의 각을 이렇게 해서 요각 같도록 해서 이등분한 거야. 중선 정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요 각의 이등분선은 각을 이등분한 거야. 그럼 이거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을 거라고. AB 대 AC는 B 요 점을 잠깐 B라고 하면 BD 대 CD랑 같다. 기억나요? 그래서 AB의 길이를 내가 M이라고 할 거고 AC의 길이를 N이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찾을 거야? D의 좌표를 찾는 거야. A, B, C가 삼각형의 꼭지점인데 좌표 평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의 좌표를 또 찾고 싶은데 D의 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된다? B, C를 M 대 N으로 뭐하는 점이다? 내분하는 점이 있어. 그래서 이 점 D를 구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더라. 그래서 얘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도 나오지만은 수원에서도 좀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이 정도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이라고 해서 좀 적으면 될 것 같아요. 필수예제 1번 문제 볼게요. 필수예제 1번 문제는 AB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구해서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내분점을 구해야 돼. 그래서 공식으로 집어넣을 거야. 2대1이니까 뭐 쓸 거고요. y좌표는 똑같아. 그
그 다음에 앞에 곱하기는 자 P는 E의 X좌표를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A의 X좌표를 여기 뒤에다가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 뒤에 있는 것부터 앞에다 곱해주고 앞에 있는 것을 뒤에다 곱해줘서 이렇게 더해주는 게 내분점. 외분점은 사실 여기에서 똑같이 쓴 다음에 뭐만 바꾸면 돼? 이렇게 빼기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대로 쓸게요. 빼기 3 곱하기 이런 식으로. 따라서 P의 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3이랑 12랑 더해서 5가 될 거고 Q의 좌표는 1분의 될 거라서 마이너스 8 1분의 12에서 3 빼서 9다.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중점은 M이라고 쓸게요. 더해서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4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12 이렇게 해서 중점을 잡고 구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에 정확하게 좀 대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좌표를 가지고 중점 찾아주면 되더라고요. 필수예제 2번 볼게요. 2번은 A라고 하는 점과 B가 있는데 이번에는 내분하는 점을 이렇게 해서 1사분면에 있도록 만들래. 내분하는 점을. 그럼 1사분면의 특징이 뭐냐면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인 게 1사분면이거든. 그래서 내분하는 점을 찾아서 X좌표, Y좌표 둘 다 양수이다 라고 해서 T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러면 내분점을 찾아야 되니까 P라고 하고 또 공식에 넣어볼게요. 좀 더 길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T 1-T P 1-T 이렇게 할 거니까 가로칠게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곱할 것은 뒤에 있는 X좌표부터 7 앞에 있는 Y좌표를 X좌표를 뒤에다가 더해주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앞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5를 곱해줘서 더하는 게 내분점이더라. 그래서 정리만 해주면은 자 분모는 항상 1 나오네. 이렇게 없어져서 1 분자는 7t에서 마이너스 2t 빼줘서 5t 플러스 2가 P의 X좌표가 될 거고 마찬가지 Y좌표는 분모가 1이고 분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되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좌표 X좌표 Y좌표 둘 다 무슨 수다? 양수다. 그래서 T의 공통범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 자, 요거는 좀 표시할게요. T는 항상 양수. 1-T도 양수. 이렇게 돼요. 따라서 요거의 T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T가 찾아주면 돼요, 범위는. 자, 그래서 넘어가서 5로 나눠주면은 T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6분의 5보다 뭐가 작더라.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얘가 음수를 포함시키면 안 돼. 따라서 답은 0보다 크고, 공통범위 찾는 건데 바로 찾을게요. 6분의 5보다는 작은 게 이 t의 범위가 될 거다. 됐죠?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 꼭 표시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책에도 좀 표시합시다. 요 t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 표시합시다. 답이 아니라 이거를 꼭 고려해야 된다 이거야. 고려사항. 이거하고 공통범위 나오는 거. 2번 정신 차리라고. 그 다음에 3번 할게요. 3번은 자 아주 중요해. 학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 지금 내가 그린 건 없거든요. 점의 찾는 거니까 공식에 집어넣어서 찾았는데 지금 거부터는 이제 그림을 좀 그릴 거야. A하고 B의 좌표를 좀 찾아서 찍어보자. A는
1, 0 여기가 A. 0,1이네요. A. 그 다음에 B는 7,5래요. 그러면 2, 3, 4, 5, 7,5. 여기를 찍읍시다. 여기가 B야. 뭘 구하라고 하냐면 연장선 위에 C가 있대. 그 연장선은 이게 연장선이에요. 어이씨, 왜 이렇게 직선이 마음대로 안 되냐. 여기 연장선이에요. 됐어요. 연장선 C가 어디인가에 있대. 근데 요걸 만족시켜준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우리 비례식으로 만들면 A 대 BC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대 2야? 그치?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AB의 길이는 1, BC의 길이는 2. B가 1대 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C에서 C를 찾는 거야. A는 알아. 자, 우리 C를 어디를 잡으면 되냐? BC가 길어. 그럼 B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두 번이 다 그릴 거예요. 자, 이 거리만큼 똑같이 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C. 왜냐면 2대 1대 2니까 AB 여기서부터 AB 길이가 1, BC의 길이는 2. 그러니까 이거의 2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길이만큼. 괜찮아요?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은 자, C를 여기 만드는 거야. AB가 1이다. 이 길이에 예를 들어 3등분한 점이라고 할게. 이렇게 여기에 C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AB 길이는 잠깐 AB의 길이랑 BC의 길이라고 했죠? 여기가 아니겠네요. AB의 길이가 1이고 BC는 2야. 그럼 어디 있냐면은 이 길이의 몇 배? 이 길이의 2배. 괜찮아요? 그럼 이 길이의 2배니까 여기 있으면은 얘네들이 길이가 똑같은 거지. C 잡고 있으면 그래서 똑같은 거 더 가는데 여기를 잡을게요. 안 나와서 좀 짧게 요거랑 여기 이렇게 잡을게요. 이 길이 같게 해서 여기가 C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C가 2개가 나온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에서는 2개 구하라고 할 거야.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C의 좌표는 양수, X좌표가 양수로 되어 있어서 이것만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우리 C 찾아야 돼. C는 A, B를 기준으로 문제를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A, B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몇에 해당돼? A에서부터 C까지 이게 몇 개야? 3개지. 3대 2로 뭐 하는 점? 외분하는 점. 그게 뭐다? C다. 됐어요? 그래서 C의 좌표를 찾는 거야. C는 3, 2, 3, 2. 그 다음 자, B의 X좌표, B의 X좌표 7. 그 다음 A의 X좌표 0. 외분점은 빼기 이렇게. 그 다음 자, B의 Y좌표, B의 Y좌표 5. A의 Y좌표 1. 그래서 둘이 또 빼는 거다. 따라서 결론은 C좌표는 분모 1이고 분자는 21, 그 다음 Y좌표는 분모도 1이고 15 빼기 2라서 13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C는 몇 개 나올 수 있다? 2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자, 이 책에 그림이 있으면 거기에 둘 다 표시를 조금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좀 둘 다 구하는데, 교재에서는 내분점, 외분점을 다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내분점으로도 설명은 할 수는 있죠. 이거는 헷갈려서 난 하나만 얘기할게요. 외분점으로만 얘기를 할 테니까 해설지 보지 말고 일단 외분점만 하나로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다음 문제 볼 때는 내분점, 외분점 다 설명을 해줄게요. 풀스테이지 4원을 하기 전에 자, 요 내용 좀 볼게요. 평행사변형하고 마름모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평행사변형은 뭐냐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삼각형을 우리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그림이 보기 딱 하네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야, 서로. 그리고 뭐 물론 특징으로는 길이도 같은데 여기서 써먹는 건 뭐냐면은 요거야. 대각선을 연결할 거야. 그러면은 BD라는 대각선과 AC라는 대각선은 뭘 알 수 있냐면 서로 다른 것을 그냥 이등분한다라는 거 정도 알아. 즉, 이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는 누구랑 같다? BD의 중점이기로 하면서 그 다음 AC의 중점과도 같더라 라고 하는 게 평행사변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에서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름모도 볼게요. 마름모의 정의는 네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죠.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마름모 ABCD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어떤 두 가지를 알아야 되냐면은 자, 내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이거는 일단 다 아는 사실. 그리고 요거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해? 수직 이등분 다른 걸로 수직 이등분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써먹어야 될 건 뭐냐면은 평상 똑같아. BD의 중점과 다음 AC의 중점이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것도 알 수 있어. 뭐 할 수 있냐면은 내변의 길이가 같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름모 내용이 나오면 요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될 것이고 평행사변형 내용이 나오면 요 내용이 떠올라야 되더라. 그래서 필수예제 4번 문제를 보면 평행사변형이네. 그러면 얘는 그림 좌표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평행사변형 편하게 그려주면 돼요. 단 요것만 맞게 써주면 돼. A, B, C, D를 시계 방향으로 쓰든 반시계 방향으로 쓰든 한쪽 방향으로만 써주면 되고 좌표를 좀 적어볼게요. 선생님 안 맞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1,8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특징으로 C의 좌표를 찾는 거야.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한다? 이등분한다. 즉 중점이 같음을 이용하는 얘기예요. BD의 중점, 얘네들의 중점을 먼저 만들면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2분의 5, 자, 이거 M이라고 할게요. M을 갖고 그 다음 8이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하면 7이죠. 그래서 나누기에서 2분의 7이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AC의 중점은 2분의 A 마이너스 2, 2분의 3 플러스 B더라. 이게 같아야 되니까 A는 7이 될 거고 B는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 보면 뒤에 마름모에 대한 내용 나오면 이것도 같이 활용해 주면 되고요. 자, 이거 조금 더 잡고 필수예제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필수예제 5번 문제는 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각 A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문제를 내줬네. 그래서 그림을 또 그려볼 거야. 책에는 그려져 있지만은 선생님은 또 대략적으로 그릴 거예요. 중요한 게 이 그림의 정확성이 아니라 좌표를 정확히 찍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활용해서 만나는 점을 찾을 건지야. A는 1,5, B는 마이너스 2,1, C는 7,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각 A를 2등분 시키는 이렇게 그때 만나는 얘를 구하시오 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AB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BD 대 CD랑 같더라. 그래서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AB의 길이는 루트 1 빼기 2니까 차니까 3의 제곱 9가 될 거고 5에서 1 뺀 제곱은 16이라서 얘는 깔끔하게 5. AC의 길이는 1하고 7의 차는 6이라서 제곱하면 36. 5하고 마이너스 3의 차는 8이니까 64. 그래서 5대 10이구나. 그럼 5대 10 쓰기보다는 깔끔하게 1대 2라고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야? D의 좌표거든요. D는 내분점이라고 내분점.
중에 BC에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T다. 그래서 여기에 1, 2 써줄 거예요. 그리고 곱해 누구부터? 뒤에 있는 거 BC를 1대2니까 C의 X좌표, B의 X좌표. 그래서 둘이 더하는 거고, 마찬가지 C의 Y좌표를 앞에다가 곱할 거고, B의 Y좌표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다. 따라서 결론은, 자, 분모는 3이고 분자는 7 빼기 4라서 3분의 이거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 확인해서 이제 찾아주면 될 거고요. 자, 이거는 좀 그려놓을게요. 필수의 4번 쪽에다가 그려놓고 이런 특징을 좀 적어봅시다. 자, 다음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정의가 뭐야? 무게중심이 뭐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그림으로 먼저 보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삼각형 ABC가 있고 내가 뭘 할 거냐면은 각 변의 중점들을 이렇게 찾아낼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꼭지점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그러면 요변 길이 같을 거고, 중점에서도 마찬가지 각 꼭지점에 연결시키면 얘랑 같을 거고, 또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 얘랑 길이가 같을 거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얘를 보고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다시 각 변의 중점에서 꼭지점으로 연결해서 만나는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한다. 보통 G라고 많이 표현을 할 거고, 특징, 여기 특징은 뭐다? 자, 여기에 있는 우리 길이 B가 2대 1이다. 뭐 이런 거. 각 꼭지점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랑 그 다음 변까지의 길이 B가 2대 1이라는 게 무게중심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찾을 거냐면은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을 거야. 뭐에서 A가 x1, y1, B가 x2, y2, C가 x3, y3라고 해서 G의 좌표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은 그냥 바로 이어서 할게요. 증명은, 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자, 여기를 이용해 봅시다.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그럼 M의 좌표는 중점이니까 2분의 B하고 C의 좌표를 더해. 그 다음 Y좌표도 더해.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이제 G를 구할 건데, 이 G는 뭐냐면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누구다? G다. 그래서 G를 찾을 거예요. G는, 자, 여기는 2, 1 써줄 거고, 2, 1 똑같이 2, 1, 2, 1 쓸 거고, 앞에다가 이제 곱할 것은 M의 X좌표, 여기에 2분의 X2 플러스 X3고, 그 다음에 A의 X좌표는 X1. 그래서 여기에 X1 써주고, 플러스 해주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2분의 누구? Y좌표. Y2 플러스 Y3. 여기는 곱하기 Y3. 그 다음에 A의 Y좌표 Y1을 곱해서 더해주는 게 내분점이다. 따라서 결론, 우리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는 거야. 3분의인데 이거 약분돼서 이렇게 생겼네.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뒤에는 3분의 얘도 약분돼서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무게중심이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 찾아라 라고 하면은 각 좌표만 알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 단원에서 알아야 될 내용인 거고, 좀 특이한 거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자, 이거는 나중에 다시 또 시간 많을 때 설명해 줄게요. 내가 이 중점들을 이렇게 똑같이 연결하는 삼각형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 빨간 색깔 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도 무게중심이 똑같이 G가 될 거거든. 그래서 중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은 누구랑 같다? 원래 큰 ABC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도 같더라라고 하는 게 여기 결론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중점 연결해서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이 될 거고,
요 길이가 2등분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얘랑 절반 차이가 날 거고 얘가 2등분 시켜줄 거야. 그래서 여기 같고 여기 같아서 아 얘도 무게중심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무게중심은 A, B, C의 무게중심과 같다. 뭐 이 정도는 참고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것은 얘네들이 일정한 비로 만드는 거는 뭐 책에 있긴 한데 이 정도만 일단 설명하고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수에 대해 6번 문제 볼게요.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문제가 될 거고 점 3개가 있는데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뭐 어렵지 않죠. 3분의 다 더하는 거죠. x좌표 더해주고 얼마 그 다음 3분의 y좌표 더해줘 이렇게. 그러면 얘가 0 얘가 0이라는 얘기예요. 즉 분자가 0이면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인 거랑 요거는 b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 0이라서 연립할 거예요. 빼자. b 사라질 거고 3a 마이너스 6은 0이라서 a는 2가 될 거고 a에다 2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a 좌표 구하는 것까지가 여기에 문제가 될 거예요. 끝.